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동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라는 곳을 졸업하고, 해운회사에 취업을 해 6개월 승선한 뒤, 승선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퇴사하고, 대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스펙은 학점 3.82에 토익 850, 토익 스피싱, 레벨 6,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2급 해기사 면허 소지하고 있고 승선 경력은 시스 포함하여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고민은 학교 특성상 전기나 기계 등 한 전공만을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학문을 수박 거략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학교 전기공학과랑 비교했을 때 제 강점이 없다 생각하여 자격증 공부를 했던 것이었는데 막상 대기업 지원해보니 계속 서류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보통 해양대학교 나오면 이제 해기사 하거든요. 예, 그 배 운전하는 거.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법니다. 예, 이게 돈 쪽으로 아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동근인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약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먼데 가는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한번 배에 출항을 하면 또 크루즈 같은 거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몇 달을 갔다 와요. 몇 달을.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루마니아에 계신다고 했지. 루마니아 아마 배 안에서 있을 거예요.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동기님? 언제 가셨고 언제 한국에 돌아오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외롭죠, 저게. 예, 외로워요. 그리고 이 바다에 있으면 또 단점이 통신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항해하시는 분들, 배에 오래 가시는 분들이 외장하드 같은데 노트북 같은 데다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걸 엄청나게 받아가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콘솔기 같은 거 이제 싸가지고 거기 가서 게임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 바다 같은 데서 이제 떠다니다 보면 이주됐다고요. 아 그렇군요. 출항한 지 이주됐고 그럼 언제 한국에 돌아오세요? 와 짧으면 6개월이래. 짧으면 기본 6 그러니까 짧은 게 6개월, 길면 1년. 와 이거 근데 저게 뭐 노동 강도가 엄청 센 일은 아닐 거예요. 동gin이 안 그렇습니까? 저게 생각보다 휴게 시간도 많이 주고 일하면서 짬도 많이 나고 뭐 돈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런 거죠. 한번 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중간에 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돈도 좀 받을 겁니다. 동기님 죄송한데 일하면 한 달에 뭐 그러니까 연 단위로 얼마 정도 받는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받는 걸로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6개월이 6개월 내도 배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뭐 다른 데 못 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해군 또 함정근무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다 초과를 찍히니까. 근데 저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 왜냐하면 특히 젊은 나이 때 가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청춘을 저 배 안에서 보낸다는 게 바다를 보면서 예.
하면 이제 해외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와, 많이 받죠, 여러분. 봐봐, 많이 받는다니까. 예, 돈은 진짜 아쉽지 않을 정도로 받아요. 근데 돈 모으기도 좋아. 왜냐면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야, 노동 강도가 힘들구나. 음.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이 만약에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면 그 월급의 반토막 이하로 갑니다. 상관없어요? 세후 700이면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1억 1000에서 2천. 일하는 공도 40도 넘어간다. 아. 아니, 근데 1년 꼬박 일하면 돈 쓸 시간도 없기 때문에 거기 뭐 1년 꼬박 일해서 저 돈 다 모으면 일반 직장인들 한 7, 8년치는 그냥 모은다는 거예요. 한 5년 일하면 지금 이제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괜찮아요. 님이 그거 아셔야 돼. 이게 첫 직장을 이미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님이 있잖아요. 뭐 대기업에 중견을 갔을 때 이 월급보다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대기업 중견 월급이 뭐 적지는 않은데 워낙에 그 전에 받던 월급이 넘사였기 때문에 전 의원님 아셔야 돼. 전 의원님이다. 그 동기님 아셔야 되는 게 그 웬만한 전문직 월급이에요. 그게 웬만한 전문직. 그러니까 뭐 의사 변호사분들 월급입니다. 그게 잘 나가시는 분들. 근데 본인은 돈보다 그냥 나는 보통 사람들 일하는 직장을 다니고 싶다 그 말이죠. 어... 그럼 아예 이제 이 배 쪽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배 쪽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일 하면 돈이 다가 됩니다. 저런 분들도 그런 거야. 보통 있잖아요. 뭐 대기업 다니다가도 이 정말 힘드네. 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보네. 난 돈보다 다른 걸 찾겠다고 나와서 돈이 쪼들리면 대기업 다닐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많이 나와. 사람 마음이 웃겨. 그러니까 이게 첫 직장이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어, 난 돈보다 꿈을 찾아가야겠어. 어, 이렇게 얘기하다 말 돈이 쪼들리고 돈 훨씬 더 적게 받는 데서 일하잖아. 그러면 돈이 다였구나. 어, 돈이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연애하는 사람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배 한번 타고 나오면 아마 휴가가 굉장히 많이 주어질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아예 일만 해야 되고 저것만 이제 배 계속 타야 되게 일만 해야 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휴가가 꽤 길어요. 보통 아마 이제 한 바퀴 돌고 한국에 오면 휴가 좀 길게 주지 않나요? 거의 웬만한 방학 수준을 줄 텐데. 왜냐 그만큼 이제 먼데 가서 일했으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사람이 힘들어. 사람은 근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그 뱃사람들이 힘들다. 그럼 본인은 아예 나올 생각이에요, 완전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예. 봐봐요, 저희 3개월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그 대학교 방학 이상을 준다니까. 대신에 이제 한번 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뭐 동고동락 그 가족이죠, 가족. 가족보다 더 많이 보지. 그 24시간 맞아요. 이것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종민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게 배 안에서도 그런 거야. 인간 때문에 힘든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약간 군대처럼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왜 있는지 알 것 같아. 이게 그런 거예요. 근무 패턴이
일정하게 똑같이 다 돌아가지 않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짬이 났잖아. 동기님 짬이 낮은 상태에서 배 이제 근무 시간대 가잖아요. 그럼 교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대를 안 해줘요. 아니면 네가 막내니까 네가 좀 다 해라. 아니면 술 먹고 힘들어서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짬 처리시킨다는 거지. 예, 예, 아마 동기님이 나이거리니까 말이 선배지 선배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야, 네가 해라. 원래 막내가 다 하는 거야, 자식아. 어?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알겠지? 어? 아니면 이제 교대 와야 되는데 교대 안 온다거나. 저게 아마 교대로 할 거예요, 저게. 한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뛰어드는 게 아니라 파트를 나눠가지고 근무 시간 이제 우리 왜 군대에서 뭐 경계 근무 서잖아요. 군대 들은 게 이제 경계 근무 설 때 교대가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안 오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참들이 자기들이. 예. 예. 이것도 약간 군대 문화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배운전하는 것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합니다. 서로 이제 근무 패턴을 나눠가지고 교대로 하는데 잘 바꿔주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바꿔주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교대 때 왔는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자리 비울 수가 없어. 그리고 술 먹고 한단 말이야. 원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는 거 굉장히 많아요. 많단 말이야. 술 먹고 꼬장도 비우겠지. 거기 계신 분들이 술 먹고. 꼬장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자다가 깨우거나 아니면 이제 내 자는데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사람 때문에 질린 것 같아요. 뭔가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서로 타치하지 말고 개인 시간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것만 됐으면 뭐 동기님 참고 일을 하셨겠지만 너무 부조리가 심하다. 음? 너무 막 부려먹는다. 오히려 군대보다 더 안 좋은 거야, 군대보다. 군대도 이렇게 교대를 막 째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군대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군대는 그래도 간부나 많잖아, 이게 부대 안에.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도 적발이 되잖아. 근데 이 배는 의외로 근무하는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고 자기들끼리 입마등하면 뻘짓을 하든 뭐 사고를 치든 이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생각보다 큰 배도 막상 이 배를 조종하고 근무를 서는 사람들 얼마 되지가 않아요. 본인이 안 그랬습니까? 큰 배를 운전해도 몇백 명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배를 항해하고 그 조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근무 인원 얼마 안 된다고. 그 배 덩치에 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났든 그 사람들이 입국 다물고 있으면 아무 안 하면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 배 안에서. 어. 사람들이 빌렸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이해는 하고 음,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류에 탈락한다. 제가 봤을 때 뭐 자격증이나 학점이나 스펙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안 타죠, 봐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마 고수도 섰다나, 이제, 카드 같은 거 마실 겁니다. 예, 카드 같은 거. 무조건 챙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심심하니까. 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할지라고 했는데 공무원 준비를 할 거면 어떤 걸 준비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공무원 준비한다고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통 뭐 저런 이제 배운전 했으면 보통 해경 시험 보지 않습니까? 해경에 해기사 뽑는 거 있을 텐데 파트별로 포카를 제일 많이 친다. 음... 사실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내년부터 티오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제 합격권까지 가려면 내후년을 봐야 되겠죠. 보통 1년 안에 합격권 가긴 힘들어요. 보통 1년은 보통 이제 준비 단계고, 뭐 지금 준비해도 내년, 내후년, 2024년 노려봐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채용 어떤 그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해양경찰요. 일단은 사기업 계속 지원해보죠, 사기업. 예. 계속 지원해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스펙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펙에서 문제라기보다, 자소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소서. 네. 자소서를 좀 바꿔요. 자소서 관련 책도 읽으면서 기존에 썼던 걸 싹 다 갈아엎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님이 서류에 넣어서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전공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내 자소서가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게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요. 그래서 스펙이 좀 안 좋아도 자소서 때문에 통과하는 사례도 좀 있어요. 이미 지금 계속 이제 넣었는데 서류에서 이제 떨어진다 하는 거는 뭐 전공이 문제도 있겠지만 자소서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요즘에 대기업 워낙에 이제 취업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 네. 그리고 요즘에 다이렉트로 대기업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소서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기존에 썼던 걸 좀 바꾸고 새롭게 한번 좀 잘 적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같은 거 자소서 관련된 책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자소서 매뉴얼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좀 새롭게 좀 적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자소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취업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음, 그래서 뭐 중견에서 중견 취업해서 HK주님 어떻게 반갑습니다. 뭐 대기업 경력 쌓는 거 예, 추천합니다. 네.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뭐, 중견기업도 나쁘지 않으니까, 중견기업 지원해서, 네, 지원해가지고 넣는 것, 예, 추천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어차피 기간 공학과도 하더라도 공대는 공대니까. 예, 계속 넣어봐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넣어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음, 사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 사기업이라고 해서 뭐 저 배에서 일하는 것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근무 패턴 환경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HK진이 오랜만에 질문 하나 갑시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대기업도 지원해보고 중견기업도 지원해보고 일단 문어발을 다 지원해요. 싹 다 지원해. 그 중에서 이제 걸리는 데 있으면 들어가고 자소서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기서 달리 뭐 자기증을 뭐 투자 뭐 더 추가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자소서를 좀 더 이제 세심하게 보고 지원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문적인 학문의 수박 결핵식을 공부했다.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가면 새로 다시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회사 가면 회사 방식대로 새로 배워야 돼요. 예. 어차피 이거 뭐 자격증 따고 이렇게 뭐 성적 매기는 거는 그냥 내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 준비해야 되는 일종의 뭐 허려식입니다. 어. 이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이게 일 잘하는 거랑 또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래학기 시험 배웠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뭐 못하면 어떡하지? 예.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아무리 봤을 때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본인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학점이나 자격증에서 그렇게 모자란 건 아닐 텐데, 모자란 건 아닐 텐데, 왜 내가 물을 먹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예요. 본인이, 어, 그, 사연을 저한테 보내기 전에. 그게 제일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 않나? 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가? 내가 진짜 부족한 건가? 내 같은 사람 그냥 안 뽑아주는 건가? 이 생각을 혼자서 계속 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장담하는데. 근데, 뭐, 스펙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짜 취업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 예. 공대 나와도 힘들어요, 공대 나와도. 공대가 이 정도면 문과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요.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자소서를 꼼꼼하게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평막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정말 좀 깔끔하게 적겠다는 생각으로 좀 이걸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계속 넣다 보면 어딘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쪽으로 또 좀 계속 이제 그 다른 과정이 이제 인적성이나 면접 같은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하시고 예,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공부는 좀 약간 시기상조의 생각이 드네요. 해경 시험이 사실 다른 직렬보다는 경쟁률이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해경이 바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육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잘 크게 도전을 안 해요. 네. 커트라인이 막 그렇게 막 높진 않아. 근데 해경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되면 막 그렇게 티오가 많을 것 같지 않아. 해경도 원래 티오가 막 이렇게 확 많이 주고 하진 않아요. 바다만 금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사기업 이제 들어가는 거. 네, 요거부터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사기업에 들어가서 일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거기도 힘들어요. 거기도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많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급여적인 부분을 보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예. 그런 거뭐 생각하더라도 나는 여기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 그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요. 계속 자소서 수정하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 걸리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 내가 막 40군데, 50군데 물먹어도 난 계속 지원할 거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도 뭐 10군데, 20군데 지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심한 사람 600군데 지원하는 사람들 600군데. 뭐 300군데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뭐 요즘 2, 300군데 지원하는 건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지원 아니잖아요. 그만큼 요즘에 좋은 거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예. 그런 걸 반드시 이제 감안하시고 계속적으로 오뚜기 정신으로 자소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어, 난 계속 도전한다, 계속 내볼 거라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 내가 막 물 먹어도 그럼 나 딴 데 내면 돼. 다시 한번 내면 돼. 고쳐서 또 내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오뚜기 정신으로 뚝심 밀어붙여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곳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회기사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 회기사에서 님 괴롭혔던 분들은 이제 잊으세요. 어차피 이 일 그만두면 두 분 다시 안 볼 사람들입니다. 네. 일 그만두면 두 번 다시 내가 길바닥이든 어디든 안 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겪었던 안 좋은 기억은 지우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